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신구 권력이 또 충돌했습니다. 정확히는 전직 대통령과 현직이 싸우는 모양새인데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도로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적을 했지요. 그랬더니 대통령실이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라고 반박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니 하면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뜨거운 논란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어떤 게 옳은지는 국민이 판단하겠지만요. 일이 터질 때마다 전 정부 탓을 하면서 전직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뭐라고 탓을 하는 이 정부. 이것도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는 검사의식의 발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생방송 백운기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 5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 당첨자 발표해드리기로 약속을 했죠. 다시 한번 50만 구독자 달성에 힘을 모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1000명이 넘는 분이 이벤트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9월 3일 50만 돌파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신 놀라운 분들이 무려 17분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17분 저희가 정답자 선정했고요. 당초 20명 정도는 넘으실 거다 생각해서 20분 드리고 혹시 날짜를 못 맞히셨어도 10명 추가로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17분이 맞히셨으니까요. 17분 그리고 또 모두 31분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1등 당첨자는 양 박사님 뭐 두구두구라도 됐어요. 스톱. 아니 그 왜 양 박사님한테 부탁을 했냐면 50만 구독자 달성의 1등 공신이 양 박사님 아닙니까? 서정욱이지. 서정욱 변호사 아니었으면 진작 50만 넘었어요. 그쵸, 서정욱 변호사. 맞습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를 포함해서 예. 전부 다 우리 스픽스 사랑해 주시고. 자, 1등은요. 무간도님이 1등이 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무간도님은 무려 한 달 전에 9월 3일이 분명합니다. 다소 늦어지더라도 쭉 갑시다. 그날이 올 때까지 이렇게 해서 응모를 해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9월 3일 50만 구독자 달성을 예측하신 분입니다. 1등을 하신 무간도님께는 베트남 여행, 럭셔리 여행 상품권 2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픽스로 이메일 보내주십시오. 무간도님 전화번호, 연락처 이렇게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서로 연락을 해서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여행 잘 다녀오십시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간도님을 포함해서 모두 17분이 9월 3일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도로신 참고로요. 정답자 또 당첨자와 저희가 상품을 드리기로 한 분들은 스픽스에 오시면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오시면 명단을 제가 공개를 했으니까요. 그걸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드리기로 한 분 가운데 몇 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도로시 님도 9월 3일 맞추셨는데
무관도님보다 좀 늦게 응모하신 거죠. 9월 3일로 점쳐봅니다. 하지만 더 일찍 이루기를 바랍니다. 스픽스 늘 응원합니다. 이렇게 글 주셨고요. 9월 3일을 맞추지는 못했지만 아차상 9월 2일, 9월 4일 예측하신 분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원빌라 204호 쓰시는 분 조심스레 9월 2일 예상해 봅니다. 역술 우주의 기운을 받아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역술 믿으면 안 됩니다. 9월 2일 틀리셨지만 드리겠습니다. 재즈맨 아이디 쓰시는 분 9월 4일 달성 축하드립니다. 이날은 제가 81년도에 소위로 임가는 날입니다. 상식 있는 스픽스 항상 응원합니다. 9월 4일이 소위로 임가는 날이라 그날 딱 예측을 했는데 그날 맞아 떨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그렇지만 저희가 광화문 살롱에서 드리는 고급 베이커리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년도에 소위로 임관하셨으면 대학 졸업하고 7-8학번 가셨을 때 77학번 정도. 77학번. 예, 네. 그러면 지금 60대 중반 되신 분이네요. 가파도님, 제 느낌은 9월 2일이 50만 디데이가 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항상 유튜브를 열면 늘 라이브가 진행되고 있는 표시가 있어서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래서 더욱더 반가운 스픽스 명품 시사 프로그램으로 늘 우리 곁에 있어주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다 소개는 못 드리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한 번만 더. 이경님 9월 6일 손녀 생일에 50만 구독 축하 동시에 하고 싶습니다. 9월 6일 날 손녀 생일이시군요. 그날 베이커리 선물 세트 받으셔가지고 같이 맛있게 나눠서 드시면 되겠고요. 오넷 아웃 ONET OUCH 쓰시는 분 하이 일단 구독 50만 명 축하해보러 임자도 알고 내도 알고 우리 마음속에 그날은 바로 2023년 9월 1일 요날이랑 함께 알겠는가 9월 1일로 예측하셨군요. 이분께도 축하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1등 상품 베트남 여행권을 예. 딱 그 베트남을 보면서 예, 백운기 앵커의 일본 여행권에 대한 아픔 그 에피소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또 혼자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실 얘기하고 지금 좀 후회하고 있어요. 왜요? 그날 그때 이제 그 이벤트로 예. 일본 크루즈 여행 상품권을 받으신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의 그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네. 다른 분들한테 제가 못할 일을 한 거예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렇지만 그분들은 졸지에 음. 그러면 나는 친일파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한 셈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참 그런 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백운기 앵커의 이 세심함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그러면서 베트남 여행권은 편하게 다녀오셔도 되겠네요. 네. 저도 지난번에 그 정규환 대표랑 같이 갔다 왔는데 정규환 대표가 베트남을 상당히 주목을 합니다. 앞으로 베트남이 이 동남아에서 상당히 뻗어나갈 만한 그런 국가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리고 이번에 스픽스에서 하고 있는 베트남 여행은 스픽스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패키지 여행과는 다른 구성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볼만할 겁니다. 혹시 우려는 되는 게 윤석열 정부로부터 공산주의 추종 세력으로 몰릴까 봐 살짝 우려는 됩니다. 베트남 안 가도 이거 망국가 세력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제 50만 구독자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 가운데 2분 선정을 해서 저희가 또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까지 글램모에서 제공하는 선크림 아이크림 선물 세트 드렸는데요. 9월 이제 새로 시작이 돼서 여러분께 드리는 상품을 바꿨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디어루시에서 만든 고용량 클렌징 폼입니다. 이게 벌꿀 그릭 요구르트가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상당히 좋고 용량도 많고 크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께 이제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2분씩 선정해서 드릴 텐데요. 5일환님 이런 글을 주셨어요. 50만 분의 8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분은 정어리 8명 모집하신 분인 거죠. 그런데 50만 분의 8밖에 못해서 죄송하다. 100만까지 더 떠들고 다니겠습니다. 가즈아 100만 이러셨는데 감사합니다. 김경희 리디아님 스픽스 50만 눈물이 납니다. 저와 저희 식구들 모두 노력했답니다. 스픽스몰 회원 가입도 해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 주셨는데요. 김경희 리디아님이 스픽스 50만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왈칵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게 바로 언론개혁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미디어, 기존의 미디어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미디어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 우리가 알고 싶은 이야기, 제대로 정확한 이야기,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이러한 미디어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께 디어루시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픽스몰 회원 가입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또 여러 가지 상품 많이 있고 추석 선물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스픽스몰에서 올 추석 선물은 많이 구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홍삼 제품 판매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반응이 뜨거워서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구성된 홍삼 제품은 유효 기한이 아주 넉넉한 2년 정도 남아있는 아주 본품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1+1 구입하시면 아주 싼 가격에 구입하시면서 또 탈모 방지 샴푸를 함께 드리니까요. 이것도 많이 구입을 해주시고 스픽스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클렌징 폼 디어루시도 스픽스몰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건 면세점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 클렌징 폼은 300ml 대용량인데요. 우리 분장실에 안나 선생님이 써보시고 전문가시잖아요.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써볼 참입니다. 이거 한번 써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써보고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한마디 걸치면 이게 오는구나. 네. 아니 감사합니다. 나는 언론개혁이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줘요? 볼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언제나 유쾌한 양문석 언론학 박사,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민주진영 박진영. 민주진영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진영 부원장, 네, 서정훈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진영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용산에 뿔난 평산 이런 제목도 봤는데요. 전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붙는 것 바람직하지 않죠.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싶기도 한데요. 한번 이 내용부터 좀 따져보지요. 양문석 박사님,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도면은 대통령실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못할 말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자기들 한 100번 욕해놓고 한 번 정도 반응하면 왜 전직 대통령이 반응하냐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불성설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내로남불 이야기를 하는데 와 이런 게 내로남불이구나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 어이가 없다. 국민들이 과연 이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정말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전 대통령, 전 정부 탓을 해왔던 윤석열 정부의 전 대통령 탓, 문재인 탓, 문재인 정부 탓, 이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어쩌다가 한 번 이 이야기를 했는데 100번 중에 한 번 정도 반응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이 할 말 아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안 된다. 전직 대통령이 왜 이러는데? 라고 반응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반응들을 듣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육사 차원에서 논의된 일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로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 총상 철거 계획을 철회해서 역사와 선열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특정한 입장을 밝힌다면 논의에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논의가 자연스럽게 가거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에서 조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은 건 아니죠. 특히 대통령이 아무 말 안 했을까요? 대통령이 말 안 했냐? 이렇게 야당 의원이 지난번 국회 운영위 때 질문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지는 않았고 어떤 게 옳은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다. 김유정 의원. 네. 대통령이 어떤 게 옳은지 생각해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그러면 되나? 그게 옮기라는 뜻 아니겠어요? 이게 국방부, 육사 이렇게 다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원칙도 없이 우왕좌왕했지 않습니까? 5개 흉상 가운데 다 옮긴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홍범도 장군 것만 옮긴다고 하고 4개는 또 육사 안에 박물관에 둔다고 하고 막 이런 게 도대체 어떤 원칙 하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라는 게 없었는데 대통령께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국방부가 육사가 이걸 강행하려 한다. 옮기겠다고 지금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의 뜻이 아니고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어떤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너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서 먹어봐야 하냐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무엇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안 옮기는 게 옳은 걸로 판단했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국방부와 육사가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그동안 삼남안삭에 대해서 다 한마디씩 해오셨는데 왜 양평 고속도로나 이런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해서는 입을 꼭 다물고 있는가, 명시적인 어떤 얘기도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매우 비겁한 그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욱 변호사 생각이 저기 궁금합니다. 서정욱 변호사 보시기에 문재인 대통령 안 할 말 했다고 보십니까? 전직 대통령이 이제 그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 했는데 이슈마다 이게 계속 나서서 발언하는 게 저는 상당히 그 보기 안 좋고요. 지금 이제 우리 보수 쪽에서요, 홍범도 장군의 그 뭐 묘를 국립묘지에서 파묘를 해가 묘를 없애라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김용옥에게 이승만 대통령 묘소를 국립묘지에서 파묘해라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지금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업적을 폄훼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 등급의 대한민국장을 취소해라 이래 주장한 사람도 없어요. 단지 육사에서 흉상을 옮겨라 독립기념관으로 이게 최고 요구입니다. 근데 왜 옮기라느냐? 홍범도 장군은 이제 이거 한자로 제가 하면요, 외홍 내홍입니다. 외홍 내홍 이게 무슨 말이냐?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갛다. 이게 홍범도 장군이 하신 말씀이에요. 홍범도 장군이 1921년 9월 달에 고려공산당 당원들한테 교지를 내려요. 그때 뭐라 했냐면 우리의 적은 일본 침략주의자도 우리 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동족 내부의 관료나 유산자 계급 이것도 적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공산주의자 중에도 외홍, 내백 겉은 빨간데 속이 하얀 이게 가짜 공산주의자들도 적이다. 이러면서 이게 본인은 외홍, 내홍 빨갛다는 수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 치면 수박 논쟁이에요. 수박은 외청, 내홍 겉은 파란데 속이 빨간 게 수박이잖아요. 그때도 이게 수박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홍범도 장군은 무늬만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뼛속까지 공산주의자다. 외홍, 내홍. 그러니까 저는 육사에서는 옮기시다. 왜? 육사가 공산주의자 양성하는 학교는 아니니까. 따라서 저는 요거 하나만 문제지 다른 거는 이게 폄훼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쭉 듣고 있다 보면 단순히 홍범도 장군 육사에서 흉상 치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근데 논리네요. 본인이 쓴 글이니까요. 예.
근데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서정욱 변호사. 예. 무슨 일만 있으면 전 정부 탓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 듣고 있는 전 정부 대통령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본인이 이제 잊혀진 존재가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도 살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다 네 탓이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물론 이게 제가 가만히 있으란다고 가만히 있을 분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게 제 생각은 본인이 가만히 있다고 했으니까 저는 부적절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본인이 하시겠죠. 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그 서변한테. 내조만 하겠다고 하는 김건희 여사의 내조만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변이 거의 비판한 적이 없어요. 그죠? 계속해서 저렇게 그 강폭 행보를 하고 그리고 외교 무대에서 패션쇼를 하고 그다음에 호객 행위를 당하고 그리고 해군 함정을 타고 할 때 내조만 하겠다고 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지 않았던 우리 서변이 차다가 한 100번 얻어 터지다가 한 번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의 근거를 잊혀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갖고 비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뭐 패널도 정치색이 있는 거죠. 예. 제가 이제 그 보수 자유우파의 정체성이니까 아무래도 이게 상대 쪽을 비판하는 거 패널도 이게 인간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 색깔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완전히 중도 객관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객관적이지 않으면 국민과 시청자들을 설득할 수가 없잖아요. 리의원님, 양문석님 버럭 한 번 하면 끝장나는데 점잖게 얘기하신다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 예. 변호사님 변하지는 않아요. 아니 서 변호사님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네. 아니 근데 저는 자꾸 왜 잊혀지고 싶다고 해놓고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느냐라고 하는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잊혀지고 싶은 분을 자꾸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고 정치권으로 불러들이는 쪽이 지금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전 정부 탓하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작년 연찬회에서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선언까지 해놓고 계속해서 입만 열면 전 정부 탓하고 이 문재인 정부 지우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참다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자유총연맹에서 반국가 세력 얘기할 때 그때도 정말 얼마나 속으로 부글부글 뭔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정도면 정말 상당히 참으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직 대통령이 무슨 죄졌습니까? 정권 뺏긴 것도 억울한데 다음번 선거까지 뭐 문재인 정부 대 윤석열 정부로 뭐 총선 치르려고 지금 이렇게 작정하고 자꾸 끌어들이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5년 내내 전 정부 탓하다가 이제 5년 뒤에는 문재인 정부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실토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퇴임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정권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홍범도 장관과 관련해서는 무슨 역사적 사실이나 무슨 뭔가 상황이 변경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큰 외교사적 뭔가를 목전에 두고 이 일을 거론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국민 갈라치게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민생은 나 몰라라 하고 이념으로 갈라치게 하는 이런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질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이거는 정말 각성해야 될 문제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 계속해서 목소리 내다가 왜 이 부분은 대통령이 뒤에 숨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문재인 대통령 탓할 일이 아닌 거죠. 그게 상식 아니겠어요? 대통령실은 좀 자신과 다른 의견들이 나오면 그 부분을 좀 듣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박진영 부원장, 국민의힘의 장해찬 최고위원은 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뉘우치기 싫다면 이런저런 논쟁에 빠지지 않고 참견하는 관종 역할은 적당히 하시고 개딸 원조인 대깨문 대상으로 커피 장사에나 집중하길 바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사라고 일단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참 질 낮은 수준의 발언을 했는데요. 한국 정치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해찬 최고위원이 현재 그 여당의 지도부입니다. 여당의 지도부 정도 되면요,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다음에 정당을 어떻게 혁신하겠다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데요. 유튜버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막말 평론을 전직 대통령에게 퍼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수준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민의힘이 이런 수준이 된 거는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하니까 대통령실에 잘 보이려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잊혀져서 살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입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셔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뿌린 사람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씨앗을 뿌린 사람이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이 극우 정권의 수장이 되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뒤통수를 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배신을 당한 입장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끌어내리는 데까지 앞장서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까지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장해찬 최고위원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게 아주 정확한 지적인 게요, 21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육사에 논쟁의 여지가 많은 홍범도 흉상을 배치한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육사가 생긴 게 1946년인데 가만히 있다가 이게 70년 지났으니 갑자기 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안 한 거고 노무현 대통령도 안 한 겁니다. 근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논쟁의 여지가 많은 인물을 굳이 무리하게 육사 흉상에 세운 겁니까? 이게 본인의 원죄예요, 원죄. 여기 그래서 이걸 논쟁 끝에 이게 옮기겠다고 육사 결정하는데 또 이게 나서서 막고 있잖아요. 이걸 장해찬 최고위원은 지적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왜 무리하게 역사를 갖다가 이게 왜곡하려고 저는 했는지,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부터 돌아봐야 된다 봅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잠깐만요. 제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서도 그렇게 답변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묻는 질문의 핵심은 예. 전직 대통령을 향해서 여당의 최고위원이 관종이라다, 관종 역할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질문인 거잖아요. 뭐 그거야 이게 뭐 당연히 뭐 너무 이게 너무 좀 비하거나 이런 데 막말에 가까운 이런 거는 뭐 비판할 수 있는 거죠. 할 근데 말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 본질을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흉상을 설치한 것부터가 원죄다, 이런 데 그 뜻은 장해찬 최고 잘 지적했고, 다만 이게 표현과 관련해서 뭐 관종이니 이런 거는 좀 지나친 면이 있다. 저는 그거는 이게 지역적인 표현의 문제다. 보수를 이야기할 때요,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게 태도입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이 품격, 예의, 공동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정도 발언이면 보수 아닌 겁니다. 기본적인 소양 부족인 겁니다. 정치를 해야 될 소양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홍범도 장군 유해를 모셔오고 동상을 세울 때도 대한민국에 보수 세력이 있었고요. 국민의힘 정당이 있었습니다. 그때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마디에 대해서 비판을 낸 적도 없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오히려 환영 기사는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그 이야기를 왜 합니까? 1963년도에 박정희가 국가유공자 지정할 때 그때는 왜 또 반대 안 했습니까? 지금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니까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62년입니다. 훈장은. 네. 뭐 한없이 싸가지 없는 알라들의 그 막말 그 정도로 그 표현하면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서정욱 변호사 이야기했던 이야기, 뭐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건들지 않았던 이제 그 표현에 대해서도 좀 역사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홍범도 장군이 본격적으로 학계에서 그 재조명되기 시작한 건 2010년 이후예요. 201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문들이 그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16년 전후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반론과 반박들이 일어나고 재조명되면서 본격적으로 대중적으로도 알려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면요, 노무현 대통령 이후입니다. 그 집권 이후이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시대적 시차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공부 좀 하고 합시다. 자, 홍범도 장군 육사에서 이제 흉상을 치우는 걸로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것 때문에 육사에서 치우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괜찮다. 지금까지 그런 논리를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의 주력 잠수함인 홍범도 함의 명칭은 또 왜 바꿔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일주일 사이에 6번인가요? 일주일이 아니고 문제가 제기된 뒤로 입장이 왔다 갔다 합니다. 홍범도함 이름 바꾼다. 검토한 바 없다.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 지금요. 필요시 검토 안 한다. 검토 안 한다. 검토 안 한다. 6번이나 입장이 오락가락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홍범도함 이름 바꾸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해군에서 이제 검토해야 될 사안인데 제가 알기로는 검토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이고 알기로는 하여튼 결정된 바는 없다. 그러니까 검토할 사안이다라는 게 국방부 입장이에요. 네, 국회에서 장관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이름 홍범도함 이름도 바꾼다. 결정된 게 없다.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를 한다.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군함에다가 홍범도 전 소련의 공산당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그러면 1999년도에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거네요. 답변을 하시라고. 짧게 물었으니까 짧게 답변을 주세요. 네, 저는 그거는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도 이 홍범도함 명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군 입장도 들어보고 해서 네. 필요하다면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기존에는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정부 내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거나 이런 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이 문제를 계속 물어보시니까 그렇다면 바꾸는 걸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총리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국방부 장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저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요. 박진영 부원장, 네. 국방부 입장이 해군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맨 처음에 전제를 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해군은 지난번에도 바꾸는 거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또 최근에는 기존에 말했듯이 여전히 바꾸는 거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은 그러면 해군은 지금 국방부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군은 해당 부대이기 때문에 군함의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국방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군불대고 있다. 홍범도함의 이름을 바꾸려고 군불대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건 결국은 이 벌거벗은 임금님이 존재하는 것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간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일파 청사는 못해서도 친윤파 청사는 해야 되겠다. 나중에. 그래서 제가 친윤 인명사전을 요즘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간언하지 않은 간신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방부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 벌거벗은 임금님의 간신 신하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70년 전, 아니죠. 100년 전에 잠시 북한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소련군에 몸담은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분의 업적을 제거하겠다. 그러면요. 70년 동안 소련이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입니다. 70년 동안 소련했던 나라에 가가지고 온갖 지원을 다 주겠다고 하는 대통령은 과거의 구소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그분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지금의 가진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홍범도 장군이 대한독립군 사령관이었던 건 아시죠? 예. 아까 육사에서 흉상 옮기는 것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육군 사관 생도들한테 저기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논리를 내세우셨잖아요. 예. 그 논리라고 하면은 잠수함 이름 홍범도함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어느 쪽 논리가 더 맞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이거 해군도 군 아닙니까?
우리 군의 주적은 공산주의입니다. 북한 공산주의. 이게 주적이에요. 물론 이제 그 중국 공산주의도 있죠. 이런 데 전체주의 세력이 주적인데, 따라서 저는 이름을요, 홍범도 장군에게 위대한 독립운동가지만 공산주의자, 아까 외홍 내홍이라 했으니 저는 이름을 이게 바꾸는 게 맞다. 이런 게 철학이 좀 있어야죠. 아니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이게 몇 번이나 이게 바뀌는 게 뭡니까? 단호하게 철학이 있으면 이게 바로 그냥 이름 바꿔. 이렇게 딱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창씨 개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일본의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못 부르는 게, 이걸 뭐 이재명 대표는 창씨 개명을 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공자님이 정치는 이름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게 정명 사상입니다. 모든 정치는 이름을 바로잡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처리하기 전에는 오염수고, 처리하고 나면 처리수입니다. 알프스. 이게 바로 정명입니다. 창씨 개명이 아니에요. 홍범도함을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면 창씨 개명이 아니고, 우리 군의 정체성, 이걸 바로잡는 저는 정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팩트 하나 바로잡아야겠는데요. 그 이야기 좀. 주적은 북한인 거고요. 공산주의 아닙니다. 주적이 공산주의면은 지금 우리 중국하고 단교해야 되고요. 베트남하고도 단교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기 그 국방부의 교범에도 없는 황당무계한 이야기고, 윤석열 정부가 그 황당무계한 사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서배안, 제가 성균관대학교 유학과 사서상경 정통파 그 학과를 나왔어요. 그죠? 정명 이야기했는데. 정명. 예, 오염수가 처리수가 아니고요. 정명, 핵 폐기수요. 방류가 아니고요. 해양 투기가 정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했잖아요. 알프스 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처리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핵 찌꺼기들, 걸러지 않는 것들 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 핵 폐기수잖아요. 핵 정확하게 말하면 핵 폐기물이죠. 핵 폐기물을 갖다가 해양 투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명이잖아요. 그게 올바른 이름이잖아요. 그게 공자의 이야기에 제대로 따르는 거잖아요. 그죠? 이름을 바로 잡아야죠. 그러면 그걸 처리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좀 저는 공자도 여기 와서 또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거야. 서정욱 변호사한테 그 공자를 갖다 의문의 일패를 당하게 하지 마시고요. 소련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소련, 프랑스, 미국, 영국, 결국 독일하고 일본하고 싸우는 그 과정이 그 있죠. 그러면 소련하고 한패 먹었던 프랑스, 미국, 영국, 이들도 한꺼번에 공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절에. 그죠? 파시즘과 싸웠던 프랑스, 미국, 영국, 이들도 한꺼번에 통째로 공격을 하고, 이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다 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갈팡질팡 오락가락 하는데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대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러면 군함의 이름은 누가 짓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군, 국방부, 총리까지 다 나서서 이런저런 입장을 밝히는데, 서정욱 변호사 혹시 누가 짓는 것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해군이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도 해군이 뭐 하는 것을 보겠다라고 하면서 자꾸 압력을 넣는 거지, 바꿔라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함 이름은 해군이 짓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침해하면 해군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유권에서 그렇게 나와 있고요. 해군 규정인 부대 명칭 개정 규정에 따라서 고속정급 이상의 함정은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이 함정 확보 단계에서부터 함명과 선체번호 제정안을 작성하고 함명제정위원회 해군참모총장 승인을 받아서 통상 진수 한 달 전에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군이 짓게 돼 있으니까 해군한테 짓게 해야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짚어봐야 할 대목이고요. 그러면 이름을 지었다가 바꾼 선례가 있는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없고 세계적으로 몇 번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된 경우냐? 나라가 망했을 때
러시아 흑해함대 모스크바 함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옛 소련 시절에 슬라바로 취역했다가 소련이 망한 뒤에 이름이 모스크바 함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독재자가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경우가 있었어요. 히틀러가 2차 대전 때 군함 도이칠란트 이름을 리초로 바꿨어요. 그 이름이 독일 그 자체인 도이칠란트가 해전에서 격침되면 국민들 사기가 떨어진다고 해서 바꾼 거더라고요. 이렇게 나라가 망했거나 무소불위의 권력자, 독재자가 야 이렇게 바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지 정상적인 나라에서 잘 나가고 있는 함정 이름을 바꾼 선례가 아직은 없는데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서정욱 변호사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세계사에 큰 기록을 남기겠죠? 이게 이제 홍범도함 명명은 박근혜 정부 시절 한 거잖아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한마디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국방부 앞에 홍범도 장군 흉상은 또 옮기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원칙인지를 여전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2번의 이름 바꾼 선례가 있긴 한데 그거는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리함이었는데 이리시가 익산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익산함으로 바뀐 것, 금화함이었는데 김화함으로 바뀐 그 2번의 선례가 있을 뿐인데 그거는 뭐 불가피하게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이거하고는. 그래서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윤석열 후보가 청년들을 방문을 해가지고 앞으로 말이지 구직 앱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장 구할 때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시절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와 이분은 도대체 시간여행자냐 어느 시대에서 온 분이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뒤로 후퇴해서 이념 이 전쟁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가 막히다는 거고요. 특히 저는 이제 2012년에 한나라당에서 이제 새누리당으로 바뀌면서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했잖아요. 빨간색으로 당 색깔을 정하는 걸 보고 아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이념 논쟁은 정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구나. 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민주당이 저 색깔을 선점할 걸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11년이 지나서 이런 시절을 맞이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더 한층 기가 막힐 따름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마 방공웅변대에도 부활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예. 국정교과서, 역사 왜곡 이런 부분들도 아마 교과서도 바꾸겠다. 이제 홍범도 장군을 우리는 독립영웅으로 알고 배운 분인데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이면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해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극우 유튜브 이것만 보지 말고 제발 대통령님 조중동 좀 보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 조중동 보십시오. 사설이건 이런 다양한 칼럼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조중동 좀 보십시오. 왜 이러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이야기하지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쭉 이렇게 밀고 가는 것 같은데 이념 좋지만 지금 홍범도함 이름을 바꾸면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고재덕님 이런 글을 주셨어요. 장보고함도 바꿔라. 장보고도 당나라에서 부역하고 신라로 왔으니 바꿔야 한다. 그런 글을 주셨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예. 홍범도함 이름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신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예, 근데 기본적으로요. 예.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해군 이름을 지을 때는 이게 좀 해군하고 관련이 되는 있잖아요. 홍범도 장군은 이제 그 어차피 이게 육상 그때 전투 아닙니까? 제보고 이게 지으라면요. 저는 오히려 장보고, 그다음에 그 최무선, 그다음에 서시마 정벌했던 이종무, 그리고 이제 이순신 그 임진할 때 활약했던 분들 이런 식으로 이게 해전에 좀 명장들을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다 있습니다. 예, 다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이 문제는 정리하겠는데 서정욱 변호사 책 좋아하시니까
홍범도 장군 평전이라든지 일대기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읽어봤습니다. 있으세요? 최근에 제가 그걸 보고 이 사람 공산당이구나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셨나요? 아니 공산당까지 독립운동 방편으로서 그분과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고초를 겪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의 두 아드님도 잃었고 독립운동에 그다음에 그 부인도 고문받다가 순국하고 이런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분인데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가족들이 다 희생당한 그런 분인데 그때 당시 일본을 향해서 싸울 때 미국과 소련이 함께 힘을 잡고 싸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그때 당시 대한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공산당과 전혀 다른 성격의 공산당이었을 텐데 그걸 가입했다고 이렇게 패대기를 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념해도 따질 걸 따지고 지금 김정은 일당하고 맞서서 싸우는 그 이념을 얘기를 해야지 대한 독립운동을 했던 그 독립열사가 공산당 가입한 거 그때 당시하고 어떻게 지금하고 똑같이 생각합니까?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오늘 서종욱 변호사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과방위에 출석했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또 전파하는 그런 언론사가 있으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한 번에 없애버리겠다. 어떻게 없애냐? 폐간시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통위원을 지내신 양문석 박사님. 방통위원장이 폐간을 막 시킬 수 있나요? 없습니다. 무슨 재주로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꾸 이 사람들이 공화정이 아니고 왕정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 독재 시절에도 불가능한 일들을 자꾸 현재 그 민주공화정에서 그 저런 발상을 한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해서 자기가 무슨 엄청난 권력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자, 한번 발언을 먼저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봅시다. 예, 들어봅시다. 이런 가짜 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이런 매체에 대해서는 저는 폐간을 고민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입니다. 폐가망신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방통위원장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답변을 듣지 않겠다. 그리고 보고도 듣지 않고 나가기도 했는데 이동관 씨가 하신 말씀 보면 BBK 주가 조작 사건이 가짜 뉴스라고요? 세상 사람들 중에 그걸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심에서 15년 징역형을 받았고요. 그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 17년 선고받았고요. 이게 가짜 뉴스라고요? 아니 그리고요 고민정 의원님 제가 이거는 국무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동관 씨가 뭡니까? 자 그거는 그래 하시고 저 답변하십시오. 개인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자, 가짜 뉴스 얘기를 하는데요. 가짜 뉴스가 뭡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이야기하면 그걸 이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본인을 국무위원이라고 칭했는데 저게 가짜 뉴스죠. 저거 가짜입니다. 가짜 뉴스. 서정욱 변호사시고 법률가시니까. 방통위원장 국무위원입니까 아닙니까? 장관급이지 국무위원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시는군요. 예, 장관급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국무위원은요, 대한민국 행정부의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하며 대통령이 서명한 뒤에 각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부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행정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따라서 국무위원이 아닌 자는 행정각부의 장관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자, 이게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국무위원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유고가 되면 순서에 따라서 국무위원들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순서가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명단이 쫙 나옵니다. 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방통위원장은 없습니다. 방통위원님. 네. 방통위원장은 왜 국무위원이 아닌가요? 대통령 직할기구입니다. 그냥 제가 저 방송통신위원회 이 법안을 초를 제가 잡았기 때문에 저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독립성 문제 때문에 그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에 최시중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그 저항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최시중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걸 그 당시에 시민사회나 언론 노조나 많은 그 방송단체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굳이 최시중 위원장이 들어가면서 하나의 관행으로 이제 굳어지면서 이 다른 또 그 이 방송위원 중에 또 한 부위원장이 차관급 회의에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국무위원처럼 그 굳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위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한상혁 위원장을 국무회의에 부르지 않았어요. 이제 국무위원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요. 국무회의가 있고 국무위원이 있는데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에 참석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국무회의에 국무위원이 아닌 자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무회의에 서울시장은 참석하거든요.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방통위원장도 참석할 수는 있죠. 그런데 내가 국무회의에 딱 참석한다고 해서 나 국무위원이야. 장관급은 맞지만 국무위원이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해가 부족한 건데 그걸 떠나서 그건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고 무식한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식한 거죠. 그러면 유인촌 문화특보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장관급이에요. 그러면 나 장관이다, 국무위원이다 하고 다녀도 문제 없는 거겠네요. 이동관 위원장 주장대로 하면. 그러니까 오만한 태도인 거죠. 국무위원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본인이 자기 위치를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한 이해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아닙니까, 서정욱 변호사? 근데 이거는요, 앵커님, 이거는 이게 고민정을 나무래야지 지금 누구를 탓할 게 아니에요. 이분이 국무위원이든 아니든 장관급 위원장이면 공개석상에서 앵커님이 제보국이 서정욱 변호사든 호칭을 바로 쓰라고 하잖아요. 이게 최소한의 예의잖아요. 아니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이동관 씨 이게 고민정을 탓해야지. 이걸 누구 탓하고 국무위원이 아니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 제가 동의하면서 그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중립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이동관 방통위원장한테 직접 이동관 씨라고 부른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부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고민정 의원이 저런 식의 그 당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전에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할 때 앞부분에 어떤 복선을 까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복선을 깔았던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정확한 질문이 대법원 판결을 뭐 존중하십니까? 뭐 인정하십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이래?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많은 보수 매체들이 절미하고 앞부분만 딱 띄어가지고 대법원 판결도 인정하지 않는 고민정 의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어요. 고민정 의원은 뒷부분에 너는 그걸 인정한다면서 왜 이래?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이야기한 건데 그걸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출석했는데도 국민의힘 의원들만 이동관 위원장한테 질문을 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동관 위원장한테 질문 아예 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사무총장인가요? 직책이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그냥 투명인간 취급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사무총장한테 질문하니까 이동관 위원장이 아니 나한테 질문하시라 내가 답변하겠다. 아니 우리 당신 인정하지 않으니까 안 듣겠어. 이런 상황이었어요. 전제를 우리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 왜?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경과보고서도 채택을 안 했는데 강제로 임명을 했고 이런 사람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갖고 하는 상황에서 다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라고 하면서 이동관 씨라고 했는데 그 자체가 적절했냐 안 했냐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의 주제가 되는 거고요. 그 이동관 씨라고 하는 발언이 나온 배경은 정면에다 두고 이동관 씨 당신은 이렇게 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예, 뭐 일단 지금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하고 계속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동관 씨라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요. 자, 자신이 지금 국무위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야기하는 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직책과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자신이 폐간을 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직책이 뭔지도 모르지. 그다음에 자신의 권한이 뭔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의 자격이 없는 거야. 여전히. 자기가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 어떤 권한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지금 국회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는 거지, 당연히. 그죠? 저는 행정부 관료들이 국회에 와서 예의 없고 품위 없을 때 입을 오바락고 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이거 저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그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큰 소리 칠 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어디 감히 행정부의 기관장 주제에 행정부의 기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관이든 국민이든 간에 대통령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아서 기능적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예요. 국민의 대표에게 자기가 큰 소리 짓고 예의 없는 이런 행동을 하란 말입니까? 이거는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회법 165조에 회의방해 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국회의장이 지금 이런 식으로 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들 불러가지고 지금 행정부의 관료들이 하는 행태가 국민의 대표는 국회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벽과 규정을 지금 만들어야지만이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이 지켜지고 헌법적 질서가 좀 지켜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국무위원 논란 본인이 이제 잘 못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본인을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게 참 웃기는 얘기죠. 본인 위치가 어떤 것도 모르고. 그리고 고민정 의원이 이동관 씨 한 거 본인한테 얘기한 거 아닌데 이제 발끈하면서 한 얘기니까 그 이제 사소한 거니까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합시다. 가짜 뉴스를 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해서 폐간시켜야 된다. 과방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이 아주 딱 짜고 저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폐간까지 시킬 정도로 언론 자유를 이제 최대한 막아보겠다고 하는 건데 누가 결정합니까? 재판으로 최종 결과까지 나와서 해도 그게 폐간이 될까 말까 한데 누가 판단합니까?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 BBK는 이명박 거다. 진짜입니까? 가짜 뉴스입니까? BBK. 말씀해 보세요. BBK는 이명박 거다 아니다. 저는 이제 이명박이 아니라 봅니다. 대법원 판결 나오지 않았나요? 판결에 있고 제가 아까도 이게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없거든요. BBK가 누구냐 이게 판결이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저도 의아한데 그거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차피 이게 직원들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모른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저런 문제가 나왔으면 가짜 뉴스로 인정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짜 뉴스라는 거는 저런 식으로 하면 다툼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명백하게 누가 봐도 이거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명백한 가짜 뉴스 있잖아요.
이번에 대표적으로 이게 왜 어떤 그러냐? 게 명백한 가짜 뉴스고 어떤 게 애매하고 어떤 게 확인이 안 되는지 그걸 누가 판단하냐 이겁니다. 그거는 이제 저는요. 결국 대법원까지 판결 나면 존중해야 된다 봐요. 결국에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해야죠.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대법원 판결까지 났을 때 하겠다는 얘기로 들으셨나요? 저는 폐간 저거는요. 진짜 언론은 신고제입니다. 폐간이라는 게 없어요. 저 폐간을 시킨다는 게 아니고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면 폐가 망신할 정도로 형사고소도 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해서 거의 망할 정도의 제대로 이렇게 대응을 했던다 이런 의미로 봐야죠. 서종욱 변호사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폐간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얘기인지 아닌지 한번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이런 가짜 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이런 매체에 대해서는 저는 폐간을 고민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입니다. 폐가 망신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폐가 망신시켜야 된다고 봅니다는 나중에 덧붙인 장제원 위원장의 얘기고 폐간을 시켜야 된다. 그것이 원스트라이크 제도의 최종 단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듣고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또 전파하는 이런 언론은 폐간시키겠다라고 해석을 못했다면 저는 그 해동 독해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저거는 이제 장제원 위원장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냥 폐간 용어 쓴 거고 다시 정정해서 폐간 망신이라고 했는데 제가 참 언론에는 폐간 제도가 없다니까요. 아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서종욱 변호사는 이렇게 녹취가 딱 나오고 어떤 사안이 생기면 앞, 뒤 또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들을 좀 다 듣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간은 물론 바쁘시고 또 변호사 활동하시느라고 그렇지만 원스트라이크 아웃 폐간 얘기가 장제원 위원장 입에서 먼저 나온 게 아니에요. 이동관 위원장 얘기를 한 거예요. 저걸 제가 다 들었어요. 앞에까지. 저게 왜 놓냐면 뉴스타파에서 놓은 거예요. 뉴스타파가 6개월 전에 인터뷰한 김만배하고 신앙님 인터뷰 있잖아요. 6개월 전에 그걸 들고 있다가 3일 전에 폭로했다. 원래 이게 언론이라면 인터뷰하면 바로 털어야 언론이잖아. 왜 6개월 들고 있다가 방어기회도 안 들어 3일 전에 털었는데 그게 명백하게 그 당시에 조우영 씨나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서 허위다. 윤석열 그때 검찰의 대검의 중수위 과장이 네가 조우영이냐? 너 커피 한 잔 먹고 가. 이게 허위라는 걸 알면서 조작한 이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게 진짜 3일 동안 대대적으로 퍼뜨려서 0.73% 이게 역사가 바뀌면 이 대선 결과 바뀌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옛날에 김대엽 때문에 이해창 총재가 졌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난 범죄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렇게 고의적으로 뉴스타파처럼 퍼뜨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잠깐. 다 보고온 게 맞잖아요. 조우영, 김만배가 조우영한테 나 그렇게 이야기할게. 그 다음에 남욱한테 그게 그때 그렇게 된 거지 라는 게 지금 검찰이 지금 흘린 거예요. 그죠? 팩트 확인 안 됐죠? 지금 검찰 발이에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너무 장제원과 그 다음에 이동관은 확신을 갖고 가짜 뉴스고 그리고 그 김만배의 기획이다. 그리고 신앙님을 이용했다. 지금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죠? 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검찰이 그동안에 남욱을 이용해서 수없이 많은 유동규를 이용해서 수없이 많은 정언들을 언론에 흘렸어요. 그죠? 하나도 확정된 게 없죠. 그래서 대장동을 2년을 했어요. 400회 가깝게 했는데 이재명을 역지를 아직 못했어요. 자, 지금 뉴스타파를 계속해서 가짜 뉴스로 몰고 가는 거는 검찰이에요. 그리고 다시 내가 똑같이 역을 해볼게. 6개월 전에 인터뷰를 땄는데 대선 3일 전에 이 문제를 터뜨렸다. 자, 이 문제를 터뜨리고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에서야 조우영 문제와 남욱 문제가 조우영이 당했고 남욱이 당했다고 그 검찰이 털고 나오는 그건 또 뭐야? 자, 똑같이 지금 이 문제도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고 검찰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우영이 진술을 번복했고 남욱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이게 가짜뉴스라는 걸 누가 확정하냐고. 이런 상황을 놓고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웃기는 거야. 그럼 제가 그 박사님께 한 말씀만 여쭤보면
자, 신학림 씨가요. 네. 이런 게 인터뷰를 뉴스타파에 주고 네. 그다음에 김만배 씨한테 본인이 쓴 상류층의 혼맥 책 3권을 팔고 1억 6,500을 받은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진학림 위원장이 그 책을 그렇게 팔았어요. 계속. 한 권을 5천만 원씩 팔았어요. 그거는 저도 알아요. 다른 분한테도? 예, 예. 그 책을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계속해서 대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혼맥을 그 아무한테도 안 주고 5천만 원씩 그 받고 팔았어요. 그래서 책을 아주 희귀본으로 만들어서 그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거는 저도 그 듣고 알아요. 그래서 저도 그 한 권 못 받고 못 본 책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책값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요.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겠지. 자, 그걸 갖다가 근 20년 동안 자기가 쓴 책이기 지금 때문에. 김만배 건 하나 가지고 뭐 저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자유를 그렇게도 외치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이 지금 기자회견 안 한 게 얼마나 됐습니까? 당최 국민들 앞에 기자가 왜 있습니까? 국회가 왜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언론이 24시간 정부 비판만 한다라고 대통령이 화를 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장을 줄 때 90도 각도로 87도인가요? 이것도 가짜뉴스로 걸릴 수 있으니까 그 각도를 좀 정확히 재봐야 될 것 같은데 고개를 숙여서 임명장을 받는 방통위원장이 공산당 언론 얘기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폐간을 얘기합니다. 이게 과연 자유와 맞습니까? 뭐가 자유입니까? 서정욱 변호사, 자유 중에 제일이 무슨 자유입니까? 표현의 자유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할 때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해야죠.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입장을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를 만든다고 하면 혼내겠다. 이러면 다 받아들일 거예요. 대통령은 기자회견 한마디도 하지도 않고. 근데 공산당 언론 얘기하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폐간시키겠다? 그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헌법에 있습니까? 한번 서정욱 변호사 답 좀 해주세요. 뭐 저도 이게 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뭐 본인에 대한 비판도 달게 새겨 들어야 된다. 이것까지는 이게 제가 동감하고 인정합니다. 다만 이게 그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가지고 이게 계속 공격하는 이런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김건희 여사가 계속 줄리로 술집에 일했다든지 또는 이게 그 천공이 뭐 모든 걸 다 관사 이전에 결정했다고 한다든지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짜 뉴스입니까? 지금 이게 백재훈 교수로 거의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재판 또 해봐야 되겠죠.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죠. 예. 자, 근데 그렇게 하면 가짜 뉴스입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재판하고 있으니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면 가짜 뉴스라고 봐야죠. 그러면 적어도 방통위원장이 폐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최종 대법원에서 가짜 뉴스였다라고 그리고 고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퍼뜨렸다라고 판결이 나면 폐간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해야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물론 이게 당연히 그거는 가짜 뉴스 확실하게 확정되었을 때 그 뭐 얘기였냐고요. 아마 이게 논쟁을 하면서 서로 뭐 흥분해가 싸우고 이런 것 같은데요. 근데 그 표현이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가짜 뉴스는 좌우불문하고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아니 근데 그 논쟁하는 사안이 아니었고요. 그 전에 국민의힘 의원이 그 김만배 씨 인터뷰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이동관 위원장한테 이제 의견을 묻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였고 맞장구 치는 거였어요. 그리고 장재현 위원장이 한 번 더 이제 쐐기를 박으면서 자기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했던 거지 이게 논쟁을 했던 사안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헌법 정신, 자유 이런 걸 얘기하는 대통령이 자유 중에 가장 으뜸되는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그 휘하에 있는 방통위원장이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방통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지요. 자기 자신이 국무위원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성질과는 전혀 다른 성질이죠. 헌법 정신에 어떤 게 더 부합하는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한번 우리가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예. 송창시님 우리한테 힘을 주는 댓글을 하나 남겨주셨는데 제가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저는 6학년 8반 카카오택시 기사입니다. 손님 중에 요즘 짜증나서 뉴스 안 본다는 손님이 있으면 10시 50분에 시작하는 정치본색 배공기 앵커 막강한 패널 한번 보시면 바로 중독됩니다. 10년 묵은 채증이 쑥쑥 내려갑니다. 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정어리 만들어 갑니다. 송창시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디어루시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행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스픽스몰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구성되어 있는 파격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홍삼 제품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사주십시오. 오늘 1부 여기까지 하죠. 양무석 박사님. 네. 맨 마지막에 한번 그 소리쳐 주셔가지고 많이 시원해졌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상당히 점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 번씩은 좀 소리 지르시죠. 아니 난 소리 지를 때 가급적 저를 보고 해주세요. 김재정 의원은 좀 놀래요. 적응이 많이 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아니, 자주 하면은 별 재미없고 한 번씩 해야 그 파괴력이 큽니다. 예, 1부 여기서 마치죠. 네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